어느 날 집을 나선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카메라에 남겼고, 어떤 사건은 단 한 점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형호 살인 사건.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그날 저녁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9살 이형호. 그는 해가 지기 전 집으로 가기 위해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이 아닌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찾고 있어. 같이 가자. 그는 아이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형호 군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돈을 준비해. 7천만 원이면 충분해. 하지만 경찰이 움직이면 아이는 죽는다. 범인은 매번 다른 공중전화를 사용했고, 위치는 강남, 송파, 성동구 등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그는 50번이 넘게 전화를 걸면서도 몸값을 받아갈 구체적인 장소를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초조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경찰과 가족이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걸 확신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점점 경찰과의 심리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불안을 이용해 더 많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추적할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는 이미 아이를 죽인 상태였을까요? 이형호 군 실종 30일째. 실종된 지 30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3월 13일 서울 잠실대교 아래. 실종 43일째 되던 날, 잠실대교 아래에서 작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형호 군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8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5년간 이곳에서는 총 10건의 연쇄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 그 중 가장 어린 이는 13세, 가장 나이 든 이는 71세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71세의 이완임 할머니.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수법의 살인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0월 20일, 세 번째는 12월 12일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밤길을 홀로 걷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180만 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 기법의 한계와 범인의 치밀함으로 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범인은 주로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혼자 걷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공격당했습니다. 범행 도구로는 피해자의 속옷이나 스타킹을 사용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범인의 계획성과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잠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인근의 논이나 밭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그의 치밀함과 1988년 9월 16일에 발생한 8차 사건에서는
당시 22세였던 윤성여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백을 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심을 통해 그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고 2020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을 통해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1994년에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히지 않은 진실은 아직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경비원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중 욕실 욕조에서 31세의 치과의사와 2세 된 그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어머니는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반쯤 내려간 상태였으며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딸 역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욕조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집안의 귀중품도 그대로인 점을 들어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의 범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인 33세의 외과의사 이도행 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도행 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모든 것은 정황 증거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이도행 씨는 1995년 9월에 구속되어 1996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 시각과 화재 발생 시점에 대한 법의학적 논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처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검찰의 법의학적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2003년 대법원에서 이도행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진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 수사의 미흡함과 법의학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두 모녀는 살해되었을까요? 범인은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 어린 김태환 군이 학원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갑자기 뒤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검은 비닐봉지를 그의 얼굴에 들이댄다.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6세의 김태환 군이 학원에 가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검은 비닐봉지에 황산을 담아 김태환 군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김태환 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김태환 군은 얼굴과 전신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그를 치료했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사건 당시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태환 군의 친구였던 이모 군은 사건 당시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김태환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후 황산을 얼굴에 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웃 주민 A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그는 곧 풀려났습니다. 김태환 군은 전신의 약 40%의 참도 화상을 입었으며 특히 얼굴 부위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49일 만인 7월 8일 오전 8시 15분경 폐혈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김태환 군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태환 군의 부모님은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태환이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라진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구독하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